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전주와 완주, 정읍을 융복합 특구로 묶는 전북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됐습니다. 5년 만에 이룬 값진 성과인데 농생명과 탄소 분야의 창업이 활발해져 오는 2030년까지 2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전주, 완주, 정읍을 전북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연구개발특구는 2005년 대전 대덕, 2011년 광주와 대구, 2012년 부산에 이어 5번째입니다. 특구 내 연구소 기업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를 7년 동안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매년 10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연구소와 기업들은 전북 혁신도시 농업 분야 이전 기관과 탄소기업, 정읍 첨단 방사선 연구소와 함께 융복합 신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융복합 농생명 산업의 활성화로 농업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탄소 소재 부품 산업의 매출 증가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 유발 7조 원, 고용 유발 2만 명, 신규 기업 300여 개가 집적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0년 연구개발특구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뒤 5년 만에 다시 도전에 성공했다며 전북 과학산업의 쾌거라고 자평했습니다. 정읍 방사선 연구소의 연구 기술을 바탕으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한 콜마 B&H는 매출 2천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특구가 있는 대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전북에 이런 신규 창업이 잇따르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제9호 태풍 차놈은 오늘 새벽 북한 내륙에서 소멸됐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몰고 온 강풍에 수확기를 맞은 과일과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복숭아들이 땅바닥에 어지럽게 나뒹 겁니다. 오랜 가뭄으로 가뜩이나 약해진 상태에서 강풍이 몰아치자 맥없이 떨어졌습니다. 2만 제곱미터가 넘는 과수원에서 복숭아 절반가량이 못 쓰게 됐습니다. 원래는 태풍에도 잘 견디는 튼튼한 것들인데 이렇게 약해진 상황에서 바람이 부니까 낙과가 높아진 것 같아요. 한 30% 정도에서 50%는 낙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수확을 시작한 복분자 종류인 이 블랙베리도 태풍 피해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첫 수확인 만큼 품질이 가장 좋을 때지만 새카맣게 익은 열매들이 줄줄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비가 그치더라도 이제는 병의 걱정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곰팡이 균들이 비를 따라서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얘네들을 며칠 만에 하얗게 다 덮어버려요. 밭작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의 사료로 쓰는 수단그라스 밭은 강풍에 모조리 휩쓸렸습니다. 한창 자라던 옥수수와 깨 역시 곳곳에서 주저앉아 수확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풀려서 이제 바람이 좀 들타지. 확 터진 자리는 이제 막 터타버리지. 깨를 좀 가뒀는데 그것도 싹 넘어져가지고 못 먹었어요. 깨는. 전주와 남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가로수 수십여 그루가 쓰러져 차량을 덮였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태풍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면 과수와 농작물의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가 오늘 밤 12시에 메르스 관리 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전라북도는 능동 감시자로 분류된 2명이 오늘 밤까지 이상 증상이 없다면 관리 대상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지난달 6일 순창에서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38일 만에 전북이 메르스 관리 지역에서 벗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메르스 의심 환자가 전북으로 유입되면 다시 메르스 관리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지난 2012년 전주 시내버스 노조 파업 때 회사 측은 석 달간 직장 폐쇄로 맞섰는데요. 최근 이 직장 폐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민들이 전주시가 당시 회사에 준 영업손실 보조금 일부를 환수하라는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3월 전주의 5개 버스회사 노조는 단체 교섭이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측은 석 달가량 직장 폐쇄로 맞섰고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5개 버스 노조는 3년 전 직장 폐쇄가 부당하다며 당시 임금을 달라면서 각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에서 최근 2개 노조가 잇따라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버스 노조 등은 직장 폐쇄의 부당성이 확인됐다며 5개 회사가 받은 영업 손실 보조금 일부도 전주시가 환수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장 폐쇄 기간의 손실 보전 명목으로 24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겁니다. 도민 400명은 전라북도에 주민 감사까지 청구했습니다. 전주시는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했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 지급된 전주 시내버스 보조금을 환수하여 시민의 공익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직장 폐쇄 기간의 손실 보전을 위해 추가 지급한 보조금이 아니었다면서 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부당 이득금이라고 이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니까 환수라든지 그런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전주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환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주민감사 청구단은 보조금 환수를 위해 행정소송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네, 오늘은 초복입니다. 한여름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삼계탕을 찾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닭고기와 함께 수박과 옥수수 또한 더위를 극복하는 데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푹 삶은 닭고기를 잘게 찢어 접시 위에 올려놓습니다. 오이와 당근, 배를 닭고기와 함께 가지런히 놓습니다. 여기에 소스를 뿌리면 새콤달콤한 닭고기 냉채가 됩니다. 닭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풍부한 음식이고요. 비타민 B군과 불포화지방산이 굉장히 높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냉채를 해서 드시면 원기 회복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닭고기 냉채와 함께 시원한 육수를 즐길 수 있는 하계 백탕과 쫄깃한 맛이 일품인 닭버섯 조림도 여름에 좋습니다. 수박은 수분 함량이 높고 몸을 차게 해 더울 때 좋은 과일입니다. 전립선암 예방에 좋은 리코펜을 비롯해 방광염에 효과가 있는 시트롤린 등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옥수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와 변비 예방에 좋고 더위에 지친 몸을 가볍게 해줍니다. 수박으로는 수박 피클과 수박나물, 수박물 김치를 만들 수 있고 옥수수로는 옥수수 감자 옹심이, 옥수수 타락죽 등을 조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철나는 식재료로 식탁을 차린다면은 몸에도 좋고 또 여름철에 잃어버리기 쉬운 입맛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닭고기와 수박, 옥수수로 만들 수 있는 여름철 건강 요리에 대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사이트 농사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혐의로 71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1일 전주시 송천동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20살 주모 씨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주 씨의 차량을 3km가량 뒤따라가 진행 차로를 가로막고 주 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제9호 태풍 차놈은 오늘 새벽 소멸됐지만 전북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밤까지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1도로 덥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모든 지역이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대는 당분간 대체로 맑고 덥겠지만 이번 주 후반 제11호 태풍 낭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